항공역학 이론이요. 연습조형사서 뭐 어려운 내용들인데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글라이더는 이렇게 비행을 이렇게 하고 또 해봤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글라이더는 앞으로 날아가면서 어느 각도로 쭉 앞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 날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내가 날아가는 비행 경로가 되는 거죠. 얘는 밑에 상승기를 이런 거 만나잖아요. 이렇게 수평으로 날아갈 수가 없어. 그죠? 얘가 또 이렇게 위로도 날아갈 수가 없어. 상승기를 만나지 않는 한. 자, 우리가 비행기는 쭉 뜨면 어느 정도 산으로 올라가면 계속 일정한 곳으로 계속 가죠. 갈 수가. 우리는 그런 비행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밑에서 상승기를 어느 정도 받쳐주면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 또 상승기를 만나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겠지만 이게 비행기처럼 뭐 5분, 10분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순간 올라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같이 어느 정도 각도로 날아가게 돼.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비행 경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날아가. 이렇게 날아가. 그런데 우리가 역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날개는 가만히 있고 바람이 불어오는 걸 해석을 해요. 시속 30km 분다. 그러면 자동차가 가만히 있고 바람이 30km를 부는 것처럼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비행자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날아가지만 바람이 이렇게 날개째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공기 흐름 방향이다. 이렇게. 이 선이 이제 아주 중요한 선이들이에요. 공기 흐름 방향.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날아가면 앞에 공기 흐름 방향으로 날아가면 비행경으로 날아가면 내가 날아가는 요 각도에 수직하게 수직한 방향으로 양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날아가고 있으니 바람이 날개 위로 이렇게 바람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지. 날개 위로 이렇게 바람이 흘러가니까 그 흘러가는 힘에 의해서 또 이 날개 이 아랫면에도 바람이 흘러감으로써 날개 윗면에 흘러가는 힘, 아래로 흘러가는 힘에 의해서 들어주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것이 나를 떠주게 하는 양력이 되는 겁니다. 바람이 안 흘러간다. 양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공중에서 제자리 비행하는 거 봤어요? 없죠. 헬리콥터는 제자리 비행을 하는 거 봤는데 얘는 제자리 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양력을 발생해야 되는데 공기가 일로 안 흘러가면 들어줄 힘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계속 어느 정도 일동으로 가야 돼.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고도 2000m 올라갔어. 야, 공중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좀 한 10분만 쉬고 싶다. 안 되는 거야. 날개 위로 최소한 바람이 25km 정도는 흘러가줘야 돼. 여러분이 자전거 진짜 언덕을 신나게 막 달리면 한 25, 30 나오죠? 그 정도로 날개 위로 지나가야 우리는 뜨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천천히 애기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애기 걸음으로 걸어가는 속도로 날개 위로 바람이 지나간다?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의 몸무게가 100kg인데 애기 걸음으로 흘러가는 속도로 너무 천천히 걸어간다. 그럼 이 양력이 뭐 10이나 20km밖에 안 생겨서 추락을 해버리는 거야. 빨리 최소한 25km 이상을 흘러가야 양력도 100 정도가 생겨서 앞으로 가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우리는 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력.
날개 윗면과 아랫면으로 흘러가는 힘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뭔가 관련이니까 하늘을 날고 있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니까 저항을 받겠죠. 저항을 받아. 여러분도 창문 열고 손바닥 내놓으면 바람에 저항을 받죠. 그걸 느끼는 것처럼 얘가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앞으로 가고 싶은데 가긴 어딜 가. 뒤로 못 가게 하는 이런 공기의 저항을 받아요. 그 저항을 보고 우리는 항력이다. 이건 항력. 얘는 본인이 날아가는 방향에 항상 어느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항력하고 양력은 서로 직각을 이뤄. 이런 상태로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날 때 어떤 날개가 빠르고 어떤 느린 거는 엔진이 달려서 빠르고 느린 게 아니에요. 저 저항을 얼마나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 고급자 기체들 보면 날개가 뭉툭하지 않아 보면 얍삭하죠. 두께가 좀 얇단 말이야. 얇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으니까 적은 만큼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개를 만들 때 여기에 있는 이 날개 모양을 얼마나 저항을 적게 만들 거냐. 또 이 비행하면서 이 사람이 지나면서 또 못 가게 하는 저항을 받겠죠. 또 여기에 많이 달려있는 수많은 줄들이 저항을 받겠죠. 이와 같이 이제 날개에서 생기는 저항, 줄에서 생기는 저항, 사람, 하늘에서 생기는 저항들에 하여서 이것들이 앞으로 가는 힘을 못 가게 하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을 보고 우리는 항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을 하고 있으면 이거 외에 이제 공중에 떠 있으면 이 비행자가 있죠. 이 비행자의 몸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몸무게가 지구 중심으로 같이 지구 중심으로 중력이 작용. 우리가 물체에 떨어지면 지구 중심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무게를 보고 우리는 중력이다 이렇게 중력. 이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앞으로 가는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설명할 때 절대 달리다가 주저앉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날개가 중력을 받도록 해줘야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얘가 어떻게 하늘을 앞으로 나가느냐. 날개가 요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죠. 공기 흐름 방향으로. 그러면 얘하고는 직각이 아니죠. 양력하고는 직각을 이루었는데 양력하고 항력은 이게 직각을 이루는데 얘는 직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힘을 구분을 해보면 어떤 모양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냐면 얘는 요 양력하고 평행하게 요런 방향의 힘과 얘가 안 되네. 요런 방향 요거 힘과 요거의 힘이 합해서 중력이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벡터 같은 거 배웠죠. 벡터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한 것처럼 요런 힘이 작용하고 있고 요런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은 요런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무게, 날개, 헬멧에서 몸무게에서 지구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중력의 요 성분이 요 방향과 똑같죠. 요 힘에 의해서 우리는 앞으로 가는 힘이 생기는 거야. 자, 요 성분의 요 성분, 요거 성분이 바로 앞으로 날아가면서 고도가 점점 내려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패러글라이더 앞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힘 때문에 날아간다? 뭐 때문에? 중력의 어떤 성분에 의해서. 그 어떤 성분을 다시 표현하면 중력의 구성 성분 중에 이제 우리가 얘를 수직 성분이다, 얘를 수평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성분에서 앞으로 나가는 힘이 발생을 한다. 그것까지는 모르시더라도 패러글라이더 앞으로 나가는 원리는
조종사의 무게, 중력의 어떤 구성 요소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아까 말한 듯이 절대 달리다가 주저앉지 말고 완전히 날개하고 중에 탱탱하게 해줘라. 그래 얘가 그 힘에 의해서 쭉 밀고 가는 힘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패러그래프를 다 그려서 설명을 하려니 그리기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 옆에를 싹 잘라서 봐봐. 옆면을 보면 이걸 딱 잘라서 보면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요구가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비행기는 이렇게 날개 모양을 생긴 거고 우리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 여기를 잘라서 보든 여기를 잘라서 보든 요 옆을 잘라보든 어느 한 면을 잘라서 보더라도 그 잘라서 옆면을 딱 보면 옆에 면을 보게 되면 모양이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는 에어포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에어포일. 그래서 날개를 전체를 그려서 해석을 하지 않고 날개 한 단면을 그려서 해석을 해도 전체에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에어포일이다 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뜻이 저게 날개에 대한 모양이구나. 날개의 단면 모양. 옆면에서 봤던 단면 모양이구나.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패러그래프 보면 이제 앞에가 아니고 공기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그죠? 바람이 들어가면 이런 색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내가 달려간 만큼, 바람이 불어주는 만큼 날개 위로 바람이 지나가고, 날개 아랫면으로도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날개 윗부분은 아래는 이 아랫면이 좀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죠. 그죠? 근데 위에는 둥그스름하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갔으면 이 부분, 이쪽은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가 착륙장인데, 여기가 이륙장이구나. 그럼 이륙장과 착륙장 바람이 어디가 더 많이 불어? 이륙장이 더 많이 불지.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니까. 그 위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위로 갈수록 속도가 빠르게 공기가 흘러가는 거야. 이쪽은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흘러가고. 그러니까 날개 위에 부분은 속도가 빠르게 지나가. 밑에는 속도가 느리게 지나가고. 그 속도 차이가 나는 거죠. 속도하고 압력은 서로 반비례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호스에 물 나오는데 호스 구멍을 반으로 막았더니 속도가 빠르게 가죠. 근데 이 면적을 크게 했더니 속도는 느리잖아. 대신 압력은 크단 말이야. 수압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속도하고 압력은 반비례. 그래서 여기는 압력은 낮아요. 여기는 압력은 높고. 압력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그랬죠. 바람에서도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압력이 높고 위에 압력이 낮으니까 위로 들어주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압력도 높고 속도도 높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얘는 둘이는 항상 반대야. 항상 반대야. 맞죠? 그래서 날개 윗면으로 지나가는 거는 속도가 빠르고 압력은 낮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랫면으로 흘러가는 공기는 속도는 느리지만 압력은 높다. 그래서 이 날개 아래쪽에 압력이 높은 곳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떠받쳐주는 힘이 발생을 해요. 떠받쳐주는 힘. 이렇게. 날개 윗면에서는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정도로 하늘로 이렇게 좀 빨아주는 부압이 형성돼. 끌어주는 힘이 생겨요. 요 그림처럼.
그래서 이 화살표 그린 거를 다 하나로 그려서 이렇게 힘이 생길 거야. 하늘 뜨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양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양력이라고. 이렇게 하늘을 난다 하는 거를 누가 처음으로 이론을 제시했느냐?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베르누이의 정리다. 베르누이의 이론이다. 그래서 베르누이는 아랫면은 속도가 느리다. 대신에 압력은 높다. 윗면은 빠르다. 압력은 낮다. 그것에 의해서 낮은 압력. 어디 기준으로? 요 지점보다 낮은 압력 때문에 낮으니까 그걸 우리는 마이너스 압력이다. 부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여기보다 압력이 높다. 했단 말이야. 그걸 보고 우리는 플러스 압력이다. 그래서 정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아랫면에는 정압이, 윗면에는 부압, 낮은 압력이 작용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공기가 여기 와서, 공기가 쭉 와서, 야, 둘이 가자. 한 사람은 요 위로 달려가고, 한 사람은 일로 달려가자. 자, 우리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럼 어디? 요 밑에 길이하고 위에 길이하고 어디가 더 길이가 길어요? 위에가, 그죠? 윗면이 이렇게 둥그스러면 구부러졌으니까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빨리 가야지. 같이 만나려면. 그죠? 그래서, 이 날개 윗면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길이가 좀 길다. 아랫면보다. 그래서 위에는 공기 흐름이 빠르고 밑에는 낮다. 그래서 요같이 위에는 낮은 압력이 생기고 아래는 높은 압력이 생겨서 그것에 의해서 뜨는 힘이 발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양력이다. 그것이 이제 베르누이의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르누이의 정리.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좀 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옆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아까 듯이 날개가, 비행기 날개, 패러글라 날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각도로 이렇게 해서 쭉 앞으로 날아가겠죠? 일정 각도로 날아가겠죠? 그거를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보면, 여기서 쭉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날아가려고 할 거야. 그죠? 이렇게 날아간다 그럴 때 이걸 뭐라서? 비행 경로. 내가 날아가는 방향. 그죠? 우리말로 날아가는 방향이죠? 거꾸로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온다고 그랬죠? 바람이 수평이 내가 날아가는 쪽에 이렇게 마주쳐서 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오는데, 아까 했죠? 내가 날아가는 방향에 어떻게? 직각되게 날개 위로 바람이 지나가고, 날개 위로 이렇게, 날개 위로 지나가고, 이 날개 아래로 바람이 지나가서 아랫면에 높은 압력, 위에 낮은 압력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양력이 생기는 거죠. 수직하게, 수직한 방에 양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가. 너 가면 안 된다 그랬죠? 못 가게 해주는 힘이 작용한다 그랬죠. 내가 날아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 또는 공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공기가 흘러가는 방향 쪽으로는 못 가게 하는 항력이 작용하고, 그죠? 양력과 항력이 작용하는 그 중심점에 내 몸무게가 지구 중심 작용하는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나가는 힘은 아까 얘기했죠? 중력의 한 성분에 의해서, 구성 성분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는 힘이 발생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요같이 그렸다 그랬죠? 요거를 요쪽에다 그려보자 이거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앞으로 갈 거다. 그것이 바로 요것에 해당하는 앞으로 날아가는 힘, 전진력, 또는 뭐 엔진이 다니면 추진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같이 내가 날아가는 방향에 수직하게는 양력, 내가 날아가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 공기가 흘러오는 방향은 항력,
지구 중심으로는 중력이 작용한다. 날아가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힘을 보고 우리는 전진력이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양력이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공기 흐름방향으로 날아간다 그랬어. 그죠? 이렇게 수직하게 양력이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양력이 생겼어. 공기 흐름 방향에 이제 이 방향으로 항력이 작용한다 그랬어. 요 양력과 항력을 두 개를 합해 보면 두 개 합하면 이 양력을 요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와 요거 합한 것이 이제 요런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수학에서도 요런 힘하고 요런 힘을 합하면 요런 힘이 됩니다. 아까 벡터를 배웠을 거죠. 양력과 항력을 두 개를 합해 보니까 직각이 서로 만났단 말이에요. 합한 걸 보고 우리는 합력이다. 두 가지를 합했으니까 합력이다. 이 합력이 이 항력이 이 중력하고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내 몸무게하고 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할 때 헐렁했잖아. 그죠? 평형이 안 되니까 헐렁한 거잖아. 두 개가 서로 당기는 힘이 똑같다 그러면 탁탁함을 느끼니까 불안감을 못 느끼고 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합력이라고 한다 하는 거. 다음 조종사 과정에서도 또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하는데 용어가 좀 힘들 거예요. 좀 듣는 내용들이 힘들어도 좀. 그 다음에 우리가 연 날려봤죠. 연줄 중심을 잘 잡아야 연이 잘 날잖아. 연 날릴 때 각도를 잘못하면 잘 안 날고 너무 크게도 안 날고 적당히 얘가 바람을 잘 받으면서 하늘을 날죠. 이게 받은 각이야. 바람을 잘 받을 수 있는 각도. 우리도 패러글라이더가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 이렇게. 그죠? 여기 전액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얘가 요 앞하고 요 뒤하고 앞하고 뒤 앞하고 뒤를 연결하는 가상적인 선을 딱 커버리면 이런 각도가 맞나요? 이런 각도가. 이게 받은 각이야. 이렇게 각도를 만나야 글라이더가 바람을 만나도 이렇게 올라가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힘. 이 힘에 의해서 뜨는 힘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 각도가. 그래서 이 각도를 받은 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은 각은 내가 공기가 흘러가는 방향하고 요 바람을 마주보는 요 각도. 요 각도.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시선이라고 합니다. 시선. 시위라고 하는데 시가 이루는 각도를 받은 각. 여기 나왔죠. 날개 모양의 맨 뒤 꼭지점과 날개 앞부분에 가상적으로 둥근 선 걷을 때 만나는 꼭지점. 요 연결한 선이 이게 시선이야. 요거하고 이루는 각도가 받은 각. 그래서 이 받은 각이 크면 클수록 양력이 더 잘 생겨요. 근데 너무 어느 정도까지 생기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양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항력이 더 많이 생겨. 어느 정도까지는 각도가 커지면 좋아요. 네, 양력도 생기면서 이렇게 돼. 그 다음에 활공각. 활공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거. 자, 내가 여기에 비행을 하고 있어. 이렇게 비행하고 있어. 이렇게. 자, 이게 앞으로 쭉 날아가는 거죠. 쭉 날아가서
여기 가서 내렸어. 여기. 그러면 얘는 저렇게 날아가면서 이 정도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앞으로는 이만큼 날아간 거죠. 그죠? 이렇게 서서히 내려갔는데 아래로 이만큼 내려가고 이만큼 날아간 거야. 여기 활공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행한다고 하잖아요. 비행한다 하면 일반적으로 뭐냐면 엔진이 달려서 엔진의 힘에서 쭉 날고 가는 걸 이제 비행이라고 하고, 활공한다는 거는 엔진이 없이 그냥 날아. 종이 비행기 던지면 얘가 쭉 날아가죠. 그걸 활공한다고 그래. 활공. 미끄러져요. 우리가 이제 그 스키 탈 때 활강한다고 하죠. 그죠? 활강 내려간다 이거죠. 활공. 공중을 내려간다 이거예요. 활공. 그래서 활공각. 내가 이만큼 이 정도 떠 있는 곳에서 이만큼 날아갔어. 그때 이루는 각도. 요 각도를 우리는 활공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멀리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이 각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 작아지지, 그죠? 자, 얘가 요만큼밖에 못 날아갔어. 각도가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륙할 때 만세하고 착륙시키나 들어오라면 양손 가슴 조금 하죠. 그러면 속도가 좀 덜 나죠. 그러니까 만세하고 가면 여기까지 날아갈 게 여기까지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착륙장 길이가 훨씬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거죠. 야, 더 많이 당기면 좀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허리까지는 잡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날아가는 거리가 요 정도 갈 것이 요 정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 거리가 초급자냐 중급자냐 고급자냐서 나랑 똑같은 곳으로 떴는데 누가 더 멀리 날아가느냐를 따지게 돼. 그러니까 더 멀리 날아가면 어떤 애냐, 날개가 날개 기럭지가 길어야 돼. 갈매기처럼. 신천홍이라고 들어봤어요. 알바트로스라는 이 딸기가 되게 길어요. 이런 거는 똑같은 높이 서가지고 멀리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을 할 때 활공비가 좋다. 그러니까 멀리 날아간다는 뜻이잖아. 그냥 활공비에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날개구나 하는 걸 알아주시면. 참, 활공비가 5대1이다. 그러면 뭐냐? 내가 떠 있는 게 100m인데 그거에 5배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고, 활공비가 10대1이다 하면 떠 있는 고도에서 10배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뭐 무조건 멀리 날아간다고 좋은 건 아니고, 멀리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좋긴 하지만 또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위험도도 증가를 해요. 안전성이 좀 떨어지기도 해.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에 맞는 날개를 좀 타야 되는 거죠. 자, 양력 좀 아까 설명했죠? 키포인트 다시 한번. 된다? 공기가 흘러가는 방향. 그죠? 공기가 흘러가는 방향에 어떻게 했어? 수직한 방향. 그죠?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했죠?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 양력은 이런 곳에서 영향을 받는다. 날개가 크면 클수록 양력은 더 많이 생기겠죠. 또 우리 어제 비행했죠? 속도가 빠르면 잘 뛰겠죠. 속도 빨리 뛰면 훨씬 더 양력이 많이 생겨.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바람을 받는 각도가 어느 정도 크면 좋아. 그래서 날개 모양도 뭐 뭉툭하게 해야만이 양력도 많이 생기게 돼. 그래서 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날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다음에 받은 각이 크냐 작으냐 하는 거, 속도, 날개 면적, 또 공기가 많으냐 적으냐, 공기 밀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날개가 2배 커지면 양력도 2배가 커져요. 근데 속도가 2배 커지면 양력은 4배가 생겨. 속도의 영향이 아주 크죠. 속도는 제곱에 비례하고 면적은 크기에 비례. 공기 밀도도 2배가 됐다.
그러면 양력도 2배가 생겨요. 자,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공기 양이 적어져요, 많아져요? 적어지죠. 한 6,500m 정도 올라가면 공기 양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양력도 절반밖에 돼. 왜? 공기가 날개 위에 지난 공기가 100개였는데 500개, 50개밖에 안 되니까 양력도 더 적게 생겨. 그렇지? 밀도하고 날개 면적은 양력에 비례를 하고 속도를 2번 곱한 거 제곱이라고 그러죠. 제곱에 비례한다. 속도가 3배가 됐다. 양력은 9배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그 영향이 좀 있다. 자, 그 다음에 항력, 요거죠. 요거 항력. 항력은 글라이더 진행 방향. 얘가 이 방향의 진행 방향 아니야. 그죠? 이것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죠? 이 반대 방향이죠. 그죠? 서로 반대 방향이죠. 작용하는 힘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앞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힘이 전진력이라 했죠. 얘하고 서로 어떻게 돼? 반대 방향이죠. 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쭉 일정에 날아가겠으면 추진력과 평형을 이룬다. 아, 항력은 이렇게 작용하고 전진력은 이렇게 작용해서 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럼 약간 일정한 속도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력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지. 그죠? 항력은 나쁜 거야. 그래서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제 이제 아빠가 타는 것처럼 번데기 모양 이런 걸 쓴 게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타던 날개하고 어제 고급차가 탄 날개 줄을 보면 줄 길이도 가늘죠. 훨씬 가는 것에서 공기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날개, 산줄, 하네스 등의 항력이 작용하는데 이 중에서 이 날개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날개가 저항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날개를 가능하면 이쁘게 유선형으로 만들고 항력이 적게 생기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력. 요거죠. 요거 중력. 요거죠. 요거 중력. 자, 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날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얘는 정상 활공 시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과 항력의 합인 항력과 평형을 이룬다. 자, 항력은 그죠? 요거는 앞으로 가는 힘하고 두 개가 평형이 됐죠. 그죠? 중력은 얘하고 우유량 얘하고 평형을 이루는 거죠. 요것이 뭐랬어? 양력과 항력을 합한 합력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항력.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중력은 양력과 항력의 합인 합력하고 지구 중심으로 잡아다니는 것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쭉 변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돌풍이 몰아서 붕 올라간 거죠. 그죠? 항력이 커진 거죠. 근데 갑자기 날개 접혔어. 그럼 양력이 적게 생기니까 중력이 더 많이 근 거야. 쭉 갑자기 막 1초 1m가 아니라 3, 4m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평형이 안 맞으면 그런 거예요. 평형이 맞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자동차 시속 100km로 가고 있으면 계속 100km 가고 있는 거. 양쪽의 힘이 똑같기 때문에 계속 100km 가는 거야. 근데 점점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100km가 90, 80, 60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뒤서 못 가게 하는 저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커지는 만큼 속도가 줄어드는 거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100km가 110, 120, 130 뛰죠. 못 가게 하는 항력을 이기고 가는 거야. 그래 힘이 생긴다. 그냥 두 개가 평형을 똑같으면 그냥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 요거를 평형을 이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진력. 전진력. 요 힘이죠. 전진력. 앞으로 나가는 힘이죠. 나가는 힘이야. 요거 꼭 기억하세요. 중력의 무슨 성분? 자, 앞으로 나가는 거는 이 중력에 생기는데 요 성분이 이제 전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고 중력의 구성 요소 어떤 건지 수평성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중력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는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이 있는데 그 구성 요소에서 전진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진력은 중력에 의해서 앞으로 나갈 힘이 발생한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다. 가장 이제 기초적인 거로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이 바든가 아까 바든가 자 날개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생기면 이 날개의 맨 뒤 부분을 꼭지점을 요 꼭지점을 뭐라고 하냐면요 용어도 알아두세요. 뒷전이라고 그래요. 뒷전. 그게 어디야? 꼭 어디야? 이게 그냥 가상적인 선이야. 뒤에 이렇게 가면 쭉 가서 이렇게 하면 쭉 만나겠구나 하는 선이야. 또 날개는 우리는 앞에 가면 공기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그죠? 공기구멍 뚫려 있는데 얘도 위에 부분으로 이렇게 경사졌으니까 경사진 걸 싹 거보고 밑에 싹 거보면 요 지점에서 양쪽 위아래 만나겠구나. 요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앞쪽이다 그래서. 만난 선 요걸 보고 우리는 앞전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앞전과 뒷전을 앞전과 뒷전을 연결을 해봐요. 실제로는 뭐 날개 보면 여러 번 있는 게 아니고 역학적 해석을 할 때 뒷전이라 했지 여기가 앞전이라 그랬지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봐. 연결한 선 직선이 나오죠. 이 선을 보고 우리는 C이다 또는 선자를 한번 붙여서 C선이다. 여러분이 활을 쏠 때 C를 당겨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 직선. 날개 위하고 보니까 직선을 기준해서 위에는 두껍고 밑에는 얇죠. 저렇기 때문에 날개 양력이 생기는 거야. 위가 똑같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C선이야.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그래. 아까 여기 공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들어온다 그래. 요때 이루는 각도. 요 각도가 바든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각도 어느 정도는 그래서 글라이더를 테스트를 할 때 이 바든각 5도로 하는 게 좋을까? 6도로 하는 게 좋을까? 10도로 하는 게 좋을까? 테스트를 해봐. 그래서 제일 몇 도로 했을 때가 얘가 멀리도 날아가고 양력도 적당히 생기는가를 보고 나서 그 각도로 맞춰서 날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든각이다. 바든각의 뜻 꼭 기억하세요. 날개 C, 그죠? 요게 날개 C라 했죠? 요게 날개 C와 그죠? 공기 흐름 방향. 요게 이제 공기 흐름 방향이 공기 흐르는 각의 이룬 각. 이 각도가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 언제까지? 적당히 커질 때까지만. 적당히 커질 때까지만 좋다. 그 이상 지나면 양력이 적게 생기고 항력이 더 많이 생겨요. 우리는 날개를 만들 때 가능하면 양력이 많이 생기고 항력이 적게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각도가 커지면 그렇게 돼. 근데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제 양력은 하나도 안 생기고 항력만 급격히 생기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아까 활공비 설명했죠? 떠 있는 곳에서 얼마큼 멀리 날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활공비다. 자,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자. 이렇게 바람이. 자, 시선이 날개 앞전과 뒷전 연결이 시선이랬죠. 그럼 이게 이루는 각도가 우리는 받은 각이랬죠. 그죠? 이 받은 각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는데 너무 크면 안 좋다 이거야. 공기가 흘러와서 밑에는 이게 잘 끝까지 잘 흘러가줬는데 밑에는 흘러가져서 좋았는데 날개 윗면부로 흘러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고 공기가 다 위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우리도 이 경사가 완만하면 공을 굴리면 끝까지 흘러가겠죠. 근데 너무 급하면 얘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똑같은 위치. 갑자기 뒤에 날개 위가 급격히 경사하면 얘가 흘러가면서 속도가 점점 느려서 압력으로 변해줘야 되는데 못 변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야. 저렇게. 그러면 양력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죠.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나를 들어주는 힘이 거의 없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못 가게 하는 힘, 뒤로 못 가게 하는 힘, 항력만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해버리는 거야. 그 날개가 날다 말고 추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날개가 속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고 실속이다. 이거는 실속. 영어로는 스토리다. 스토리를 많이 쓸 거예요. 왜 비행을 하는데 양손을 엉덩이까지 내렸다. 그러면 이 받은 각이 이렇게 커져서 날개 위에 공기가 흘러가지 못해서 추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비행하는데 뭐 공중에서 1000m, 2000m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저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높이에서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시 만들어 해도 회복이 안 되나요? 회복할 수는 있는데 뭐 상당히 날개가 요동을 칠 거예요. 위험하게. 잘못되면 이거를 갑자기 넣어버리면 날개가 총알이 돼버려. 쫙 앞으로 날아가고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날개 속에 내가 파묻혀버릴 수도 있어. 이런 또 실속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행을 할 때 날개가 뭐 한쪽이 엉켜가지고 팁이 엉켜가지고 안 나와. 근데 아무리 얘를 털어도 안 돼. 그러면 그런 방법을 해서 회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도가 충분했을 때. 근데 초보자들 훈련이 안 됐잖아. 할 수가 없지. 저러면 뭐 날개가 막 수직으로 엄청 빠르게 떨어지니까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실속은 뭐냐? 받은 각이, 우리 받은 각이 커지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커지는 것이 요게 기본.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면 좋지만 이게 너무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나를 들어주는 양력은 하나도 안 생기고 이렇게 소용돌이가 생겼다는 것은 뒤로 못 가게 하는 힘이 많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항력만 급격히 증가한다. 양력은 원래 이만큼 생겨될 것이 코딱지만큼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날개는 더 이상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걸 보고 우리는 실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활공비. 아까 얘기했죠? 활공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떠 있는 고도. 내가 여기 떠 있잖아. 여기서 떠서 여기가 지면 땅이야. 800m 떠 있었어. 활공비가 8이 하는 것은 요곳에 8배를 날아갔다는 거죠. 여기서 요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배 정도까지 멀리 날아갔다는 것이 활공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인승 자격증 따거나 이럴 때 이런 게 나와. 자, 지금 당신의 날개는 1000m를 날고 있습니다. 당신의 날개가 활공비가 10일 때는 얼마 정도 나가겠습니다.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거 물어보면 되게 쉬워. 근데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지금 당신의 날개는 800m의 높이에 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만세하고 날아갔을 때
8,800m를 날아갔습니다. 그럼 당신의 날개 활공비는 얼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 10일 정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한다. 이 활공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뭐 이런 말 용어도 알아두면 좋아요. 양항비. 양항비하고 똑같은 의미가 돼. 양항비라는 게 뭐냐면 양력과 항력과의 비를 말합니다. 날개가 이렇게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렇게 생기면 아까 양력이 생긴다 그랬죠. 여기서 양력이 이렇게 생겼어. 항력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 두 개를 합해버리면 이런 모양이 되버리죠. 이 모양이 이 모양과 똑같아. 똑같아서 즉 항력이 요만큼 생겼는데 요거야. 요것이 요거야. 요거를 다시 요걸 그려주면 아까 이렇게 합했을 때 함량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잘 그려보자. 자, 날개가 이렇게 있어. 자, 날개 있으면 날개에 이제 우리가 양력이 이렇게 생긴다 그랬어, 그죠? 양력이. 자, 항력도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그 두 개 합한 걸 보고 우리 합력이라고 그랬죠. 얘를 옆으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항력, 양력. 그죠? 자. 그러면 요것이 되는 거고. 모양이 똑같잖아. 그죠? 요것이 날아간 거리가 되는 거. 그래서 활공비는 야항비하고 똑같은 말로 씁니다. 야, 니 거 야항비가 얼마야? 뭐 비용하는데. 야항비가 뭐지? 아, 활공비? 내가 5대1이야. 8대1이야. 뭐, 야, 니 거 양항비 좋더라? 이러면, 니 거 성능이 잘 활공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거 얘기하죠. 자, 날개 위로는 공기가 빨리 지나간다 했죠. 그래서 압력이 낮다고 그랬어. 거리는 길다고 그랬어. 기억을 하시고, 밑에 부분은 압력이 높다. 공기 흐름은 느리다. 그래서 위하고 아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뜨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을 보고 우리는 베르누의 정리다. 양력이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양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기면 이 앞전과 뒷전을 연결해서 선을 보고 우리는 시선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다 합해봐봐. 요거 쭉 다 합해보면 양력을 하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양력이. 그죠? 하나의 선으로 표시하면. 그러면 앞전으로부터 하나, 둘, 셋, 약 한 3분의 1 지점에 이제 힘이 작용합니다. 양력이 이렇게 그래프로 다 그려지는데 이걸 하나의 힘으로 표시하면 시선상의 어느 표시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때 어느 정도 위치하느냐? 앞전으로부터 3분의 1 되는 지점에 작용을 한다. 그죠? 여기에 또 항력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용어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그게 이제 여기 이제 3분의 1이라는 게 여기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베르누의 뜻이 뭐다? 시험에도 뭐 자주, 여러분 인생 시험 보고 그럴 때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베르누의 정리에 대한 한 거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기차는 오로지 앞으로만 가죠. 자동차는 앞으로도 가고 좌우로도 후진을 하고 2차선 운행을 하고 비행기는 앞으로도 가고 좌로도 가고 위에 아래도 가죠. 3차원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면 배 앞머리가 파도를 타면 쭉 올라가죠. 다시 파도 타 쭉 내려가죠. 이게 앞에가 들렸다가 내려갔다. 들렸다 내려갔다. 이런 운동을 보고 뭐라면 피칭이라고 그래요. 피칭. 피칭. 뭐 우리말로는 키놀이라는 말도 하는데 피칭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피칭. 앞에가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고개 들었다 내렸다 고개 들었다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을 피칭이라고 한다 하는 거 그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배가 앞뒤만 배가 좌우로 전복이 되려고 하죠. 그죠? 좌우로 전복이 되려고 할 거라면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는 롤링이다. 이 날개를 중심으로 이 방향을 중심으로 이쪽 날개가 위로 올라가거나 이쪽이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막 이렇게 운동하는 걸 보고 우리는 롤링이다. 롤링. 그 다음에 이 수직축을 중심으로 글라이더는 왼쪽으로 방향에 돌거나 오른쪽으로 방향에 도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걸 보고 우리는 요잉이다. 요잉. 그래서 글라이더는 크게 세 가지 운동을 한다. 그것이 피칭, 롤링, 요잉 세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날개하고 날개를 끝을 연결하면 이 날개하고 날개 끝을 연결한 축을 중심으로 앞에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죠. 날개와 날개 끝을 연결한 축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로축이다. 가로축을 중심으로 날개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운동을 뭐라고 한다? 피칭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공기 구멍, 바람이 들어가는 지역이고 뒤에 막힌 지점이 앞전과 뒷전이죠. 앞전과 뒷전을 중심을 충실해서 날개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오른쪽이 길어지는 거죠. 여러분 양팔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롤링이란다. 이 축을 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는 세로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축과 세로축만 이 날개의 수직에서 내려온 축. 이 축을 중심으로 우리는 방향이 틀리겠죠. 수직축. 이거를 와서 방향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틀어지는 걸 보고 요잉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말에 대한 정의를 좀 많이 좀 알고 계시고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롤링과 이제 피칭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의 바람이 흐름이 불규칙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내가 조종을 과조작했다 너무 빨리 놓거나 이러면 저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조종을 불안전하게 하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비하면서 해결해서 롤링 피칭이 아니라 안전하게 해야만이 일정한 수평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늘을 날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패러글라이더 안전하다 안전하다. 왜 안전하느냐? 여기 사람이죠. 사람의 무게가 제일 무겁잖아. 그러니까 무거운 게 지구 중심으로 내려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글라이더가 비열하는데 이게 뒤로 제껴졌어. 그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지구 중심으로 가려고 얘가 쓱 원래도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정성이 있는 거야. 자, 글라이더가 똑바로 날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졌어. 그러면 사람이 여기 있죠. 그죠? 근데 지구 중심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다시 원래대로 오려고 하다 보니까 날개에 안정성이 있는 거죠. 배도 보면 배가 바닥에 평평한 게 있고 삐죽한 게 있죠. 평평한 거는 전복이 잘 되죠. 잘 뒤집어져. 근데 삐죽한 건 아무리 파도를 만나도 안 뒤집어요. 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 복원력이 생겨요. 이렇게 됐어? 원위치. 이렇게 됐어? 원위치. 앞으로 됐어? 원위치.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온다. 그래서 시계추 효과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복원력이 있단 말이에요.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패러글라이더가 안전성이 많이 좋은 게 원래대로 원래 위치로 가려는 복원력 무슨 효과로? 진자 운동에서 시계추 효과로 이제 중심으로 가려는 그런 효과 때문에 안정성이 좋다. 여기에 말고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연습조종사는 이 정도 전반적인 개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조종사 과정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